자, 이번 시간에 쿼리 성능 최적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쿼리가 뭐예요? 지리문 말하는 거죠? 저희가 사용하는 지리문은 보통 셀렉트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셀렉트를 해요. 뭐를 조회를 하죠. 자, 속성 쓰고, 프로 쓰고, 테이블을 쓸 거예요. 근데 이 테이블이 항상 하나인가요? 아니죠? 테이블 1 쓰고, 테이블 2 쓰고 할 거예요. 근데 조건문도 쓰겠죠. 이 테이블 1과 1이 연결시킬 수도 있고, 연결시키는 조인문 쓸 수도 있고, 다양한 조건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어요. 뭐 컴퓨터는 이걸 가져가서 수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수행할 때 어떻게 수행할까요? 먼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그중 한 가지 방법은 먼저 테이블 1을 호출해요. 그 다음에 테이블 2를 호출해요. 호출, 그 다음에 호출. 다음에요. 종이 조건을 적용을 해요. 다음에요. 조건 적용해요. 다음에 속성 추출해요. 자, 이런 식의 방법이 있을 테고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테이블 1과 2를 서로 호출 방법을 바꾼다든지 조인 조건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일반 조건을 적용한 다음에 조인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해요. 저희 같은 그 셀렉트문은 방금 작성한 셀렉트문은 이렇게 몇 가지 방법밖에 나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자, 셀렉트 쓰고 뭐 테이블 여러 개 부르고 자, FROM 그 다음에 웨어에서 하이 쿼리로 또 진행을 해요. 또 하이 쿼리에서 뭐예요? 뷰를 호출해서 막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복잡한 우리가 지리문을 작성을 했어요. 뭐부터 하는 게 더 빨라질까요? 그런 걸 파악하는 걸 옵티마이저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옵티마이저가 어떤 식으로 쿼리문을 호출하고 조건을 적용해서 더 빠른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좋겠다 판단을 했어요. 자, 이 순서대로 1, 2, 3, 4, 5 순서대로 하는 게 좋겠다 하고 계획을 짜요. 그렇게 만든 계획이 실행 계획이에요. 이제큐트 플랜이라 그러죠. 이렇게 만든 계획이 실행 계획. 이렇게 실행 계획을 만들었어요. 근데 실행 계획을 만드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이 옵티마이저가 만든 계획보다 내가 생각했을 때 얘네들을 좀 바꿔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이 힌트예요. 자, 세 가지 용어 나왔어요. 세 가지 용어들 기억하고 넘어가시고 오티마이저가 이제 다시 CBO 비용 기반 오티마이저 또 RBO 자, 룰 기반 오티마이저 규칙 기반 오티마이저라고 그러죠.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거는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한번 볼게요. 일단 화면 한번 지우고요. 그러면 지문 한번 볼게요. 쿼리 성능 최적화는 데이터 입출력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향상을 위해 SQL 코드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쿼리 성능을 최적화하기 전에 성능 측정 도구인 APM 사용하여 최적화할 쿼리를 선정해야 한다. 최적화할 쿼리에 대해 옵티마이저가 수립한 실행 계획을 검토하고 SQL 코드와 인덱스를 재구성을 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APM은 뭐예요?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또는 매니지먼트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의 자원관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도구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있는데 특정 지점에서 뭐 갑자기 CPU나 메모리를 많이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렉이 걸려가지고 뭐 여기 이 부분에서는 통신 채널이 막힌다든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죠. 이 자원관리 현황이 뭐 CPU, 메모리 이런 거 전반적으로 다 테스트해주니까 성능 측정 도구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APM을 통해 가지고 특정 부분에서 막힌다, 특정 쿼리에서 막힌다. 그러면 그 쿼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적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적화하기 위해 해야 되는 것보다 앞에서 말한 그 실행 계획을 바꿔야 한다. 이 실행 계획을 바꾸는 방법에는 아까 소개한 게 힌트였죠. 이 힌트 말고도 쿼리문 자체를 바꾸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쿼리문이 바뀌면 뭐예요? 그 쿼리문을 바꾸기 위해 옵티마이저가 새로운 실행 계획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또 쿼리문을 바꿀 수도 있고 힌트 추가해서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옵티마이저에 대한 내용이네요. 옵티마이저는 작성된 SQL이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모듈이다. 일종의 알고리즘 모듈이에요. 각 DBMS마다 이 옵티마이저가 존재해가지고요. 이 쿼리문의 실행 계획을 짜는데요. 자, 같은 DBMS라도요. 자, DBMS 뭐 있어요? 오라클 있죠? 대표적으로 오라클이니까 오라클 있으니까 오라클로 해봅시다. 자, 오라클 버전에서 11.0b 버전에서 내가 실행 계획을 옵티마이저를 이용해서 실행 계획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12.b에도 똑같을까요? 12.1b, 1a 이런 버전에서도 동일한 실행 계획이 짜질까요? 아니에요.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옵티마이저의 버전도 상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상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옵티마이저가 버전에 따라 서로 다른 실행 내역을 나타낼 수가 있다. 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 다음에 RBO. 아까 말했죠? 옵티마이저는 RBO.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와 CBO.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가 있다. RBO는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사전에 정해둔 규칙에 의거해서 경로를 찾아 실행 계획을 짜는 옵티마이저입니다. 뭐예요? 자,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아까 같이 이제 조회문이 있잖아요. 셀렉트 있고 조회문이 쭉 있잖아요. 이런 조회문이 있을 때 실행 계획을 짤 때 항상 앞에 있는 뭐 튜플이 적은 테이블을 먼저 호출하고 그 다음에 튜플이 많은 테이블을 호출해라. 그 다음에 뭐 외부문이 있을 때는 등호 기호가 있는 외부문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등호 이런 기호들이 있는 걸 나중에 처리해라. 그리고 하위 커리가 있을 때는 하위 커리에는 뭘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규칙을 하나하나 정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 계획을 짤 때 그 규칙에 따라서 이제 실행 계획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음 12호는요. 자, 입출력 속도, CPU 사용량, 블록 개수, 개체의 속성, 튜플 개수 등을 종합하여 각 DBMS마다 고유 알고리즘에 따라 산출되는 비용으로 최적의 경로를 찾는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다. 자, 뭐예요? 자, 그 쿼리가 수행되는데 사용되는 모든 자원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자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실행 계획을 짜는 거죠. 앞에서 제가 버전마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IBO가 아닌 CBO이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옵티마이저가 12호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요. 이 앞에서도 12호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12호인데 12호가 보다 비용을 기반으로 실행 계획을 만든다. 근데 그 비용에는 뭐가 있냐? 쿼리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자원, 입출력 속도 또는 CPU 사용 또는 블록의 개수. 이 블록 뭐예요? 데이터 블록 말하는 거죠.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한 번 처리할 때 한 줄씩 하면 너무 소모가 커요. 그렇다고 한 번에 처리하기엔 또 대역폭이 딸리고요. 그래가지고 잘라가지고 처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자른 하나의 그룹을 이제 블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블록 개수 또는 개체의 속성, 그 개체가 단순 인트 같은 자료형이 있잖아요. 넘버, 정수형 자료형 같은 경우는 처리가 빠를 수가 있고 스트링이라고 안 하죠. 차라 그러죠. 차라든지 바차 같은 문자형 자료형은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인트나 넘버 같은 경우도 이제 수식이 복잡해지면 느려질 수가 있겠지만요. 어쨌든 이러한 개체의 속성에 따라 성능에 영향을 준다는 거,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요. 튜플 개수 뭐예요? 데이터가 많으면 당연히 성능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주는 것들을 총합하여 실행 계획을 만드는 게 바로 CBO다. 자, RBO와 CBO의 차이점 표로 정리해 두고 있죠. 자, 먼저 최적화 기준은요. 자, 규칙과 액세스 비용, 접근 비용이에요. 자, 지림은 셀렉트가 수행되는데 상대는 전반적인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성능 기준은요. 옵티마이저가 RBO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규칙을 얼마나 잘 짰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해요. CBO는요, 옵티마이저의 알고리즘을 얼마나 비용 계산을 잘 해주냐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겠죠. 특징으로는요, 실행 계획의 예측 시스템이다. RBO 같은 경우는 규칙이 정해져 있죠. 이 규칙에 따라 하나하나 정하다 보면 사람도 그 규칙에 따라 셀렉트문이 어떻게 수행이 되겠구나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CBO 같은 경우는요, 내가 알고리즘으로 정해진 그 코드를 하나하나 분석해가면 얘는 CPU 사용량에 어떤 공식이 들어가고 얘는 메모리 사용량에 어떤 공식이 들어가고 뭐 1만 개의 튜플 이상에서는 뭐 다른 공식이 적용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는 기본적으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해요. 물론 코드를 완전하게 분석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고요. 성능 통계치 정보만으로 이제 대충 어떻게 처리되겠거니 정도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고려사항으로는요. RPO 같은 경우는 개발자의 규칙 이해도, 그리고 규칙의 효율성. 뭐예요? 성능 기준과 똑같은 설명하고 있네요. 자, 12호 부분요. 비용 산출 공식의 정확성. 이 성능 기준과 고려사항이 비슷하게 나와 있네요. 자, 이런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실행 계획이란 앞에서 설명했듯이 DBMS 옵티마이저가 수립한 SQL 코드의 실행 절차와 방법을 의미한다. 그리고 실행 계획은 explain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며 그래픽이나 텍스트로 표현을 한다. 자, explain 명령어를 만약에 MySQL 그 워크벤치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MySQL 서버에 접속해가지고 막 명령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사용해가지고 explain 명령을 쓰면 이제 쿼리문의 각 과정을 상세하게 다 표현을 해줘야 이 쿼리문을 실행을 했어요. 이 쿼리문 실행할 때 가장 처음에 먼저 테이블 1을 조회를 해요. 테이블 1을 조회를 하는데 이 테이블 조회하는데 든 비용이 뭐 0.1이에요. 얘들이 자체 알고리즘을 표현한 숫자예요. 자체 알고리즘 쪽으로 얘들이 0.1의 코스트를 소모를 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테이블 1을 조회하는 방식은 뭐였고 테이블 조회 방식 그리고 조회 방식 또는 조회한 블록의 개수 또는 뭐 튜플의 개수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각종 테이블이 다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테이블에 뭐 조건이 걸렸어요. 뭐 조건에 대한 것도 나오는 거예요. 외화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결과에 대한 그룹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요? 뭐 오더바이 정렬이 있겠죠? 이런 식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다 코스트가 매겨져요. 0.2, 얘는 0.1, 얘는 0.4, 얘는 0.3 이런 식으로 코스트가 매겨져가지고 정확히 해가지고 다 종합해서 얘가 아마 한 뭐 1.3 정도의 코스트가 나왔다. 그러면 내가 SQL을 조금 바꿔보는 거야. 실행계획을 SQL을 조금 바꿔가지고 얘를 돌렸더니 실행계획이 또 새로 나왔어요. 뭐 또 실행계획이 막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근데 이 코스트를 다 합산을 해보니 이번에 코스트가 1.2더라. 뭐예요? 두 번째 작성한 지리문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실행계획은 그런 실행계획을 확인하기 위해서 explain이라는 명령을 써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주 볼게요. 실행계획에는 요구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한 연산 순서가 적혀 있으며 연산에는 조인, 테이블 검색, 필터, 정렬들이 있다. 설명한 거죠. 필터, 정렬. 필터는 웨어나 뭐 그룹이 필터가 될 수 있고 정렬은 오더바이라는 거고요. 조인도 웨어에 속하고 테이블 검색 이거 각각 테이블 말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그래프로 설명되기 때문에 뭐 순서 자체가 이제 그래프로 나왔죠.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차례대로 하나씩 하는 걸 표현해 준 거고요. 텍스트로 하게 되면은 뭐 1번 해가지고 무슨 테이블 1 검색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나오고 그 다음엔 테이블 2 검색 이런 식으로 상세한 정보가 나오고 막 이런 식일 거예요. 뭐 DBMS 봐라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자가 나왔을 때 SQL을 제가 바꿨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까요? 좋게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더 빨리 검색되게 바꿔야 되는 게 바로 쿼리 성능을 최적화하는 방법일 거예요. 자, 설명은요. 쿼리 성능 최적화는 실행 계획에 표시된 연산 순서, 조인 방식, 그리고 테이블 조회 방법 등을 참고해서 SQL문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코드와 자, 인덱스를 재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SQL문을 바꾼다는 건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인덱스를 바꾼다는 설명은 뭘까요? 내가 셀렉트 문에서 뭔가를 검색한다는 의미는요. 인덱스를 통해서 먼저 조회를 한 다음에 결과를 발견하면은 인덱스에 적힌 주소를 찾아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덱스가 효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인덱스를 검색하는 시간이 뭐예요? 검색 시간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럼 좀 더 효율적이 되겠죠? 때문에 인덱스를 효율적으로 검색하는 것 또한 인덱스를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 또한 쿼리 성능을 최적화하는 방법 중 하나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SQL 코드 재구성하는 방법에는요. 웨어저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웨어저를 어중간하게 추가해요. 만약에 내가 학생 테이블이 있어요. 학생 테이블인데 내가 원하는 튜플을 찾기 위해서 좀 더 외우문을 자세하게 쓰면은 좀 더 좁은 범위의 데이터가 나오겠죠. 근데 내가 어떤 학생을 찾고 싶은데 조건은 뭘 적어요? 1학년이라는 것만 적었어요. 뭐 1학년에 대한 학생이 튜플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전체 학생 중 1학년 학생이 전부 다 출력됐는데 그게 효율적인 조회 방법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웨어저를 가능한 자세하게 삽입을 해가지고 적은 튜플들이 조회되게 만드는 게
좋다는 거죠. 다음, 웨어절의 연산자 사용을 제한한다. 연산자 같은 경우는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검색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자, 우리가 만약에 학생에서 아까 학년을 검색했죠? 아, 학년이 2인 사람을 검색하는 거랑요, 학년이, 뭐가 좋을까요? 학년이 외부로부터 받은 값을 받아서 단순하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뭐 곱하고, 나눠서, 뭐 루트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산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매번 레코드를 검색할 때, 할 때마다 이걸 검색해서, 이거를 계산해서 확인하고, 체크하고, 자, 다음 레코드 확인하고, 맞는지 체크하고, 다음 레코드. 이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번 얘를 계산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웨어절의 연산자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른 데서 이미 연산을 수행해서 테이블이나 어디 레코드에 저장을 한 다음에 걔를 불러와서 결과를 비교하는 게 오히려 효율이 좋아요. 인 대신 exist를 사용. 라는 말은요, 이는요, 해당 테이블에 있는 모든 레코드를 검색을 해요. 내가 사원이라는 테이블을 갖고 있어요. 자, 사원이라는 테이블을 갖고 있는데, 각 사원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동아리라는 테이블에서 검색하면서 얘가 동아리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만 확인을 하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각 사원이 인 동아리에 뭐 여기에 사원 아이디가 있으면 사원 아이디라는 속성이 있어서 사원 아이디가 존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인을 통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한 동아리만 듣는 게 아니고 여러 동아리도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인을 하게 되면 그 모든 동아리를 검색을 하게 돼요. 어때요?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단순히 얘가 동아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예요. 걔가 어떤 동아리를 하는지 또는 그 동아리엔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알고 싶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는요, 인을 쓰는 것보다 뭐예요? exist를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왜냐? 얘는 해당 튜플이 그 테이블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만 확인을 한 다음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뭐 다음에 인 같은 경우 얘가 맞네 하고 그 다음 것도 일단 확인을 해봐. 다음 것도 하면서 다 확인하지만 이그지스는 이제 조건이 되는 게 하나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yes다, 참이다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예 사원 쪽에서 다음 사원을 검색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이그지스로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하는 것이 좋다. 힌트, 아까 설명했었죠? 힌트로 SS 경로나 조인 순서를 변경해서 쿼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실행되게 바꿀 수가 있다. 다음에 인덱스 재구성이요. 자, 인덱스를 어떻게 재구성하냐? 조회되는 속성과 조건을 고려해 인덱스를 구성한다. 자, 일반적으로 인덱스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요? PK, 프라이머리 키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죠. 자, 프라이머리 키로 구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일반적으로 이 태블이 검색이 될 때 4번 코드라는 PK보다는 주민번호라는 속성을 통해서 검색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 이런 경우는 사원 코드를 PK인 사원 코드로 인덱스를 정하는 것보다는 주민번호로 인덱스를 정해가지고 조회할 때 얘를 통해가지고 검색하는 게 훨씬 빨라질 거예요.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인덱스 추가 및 기존 인덱스의 열 순서 변경. 자, 인덱스의 열 순서 변경은요. 인덱스 추가는요. 당연히 인덱스를 추가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검색하자는 거죠. 내가 주민번호로만 검색하는 게 아니고 주민번호 다음에 이름도 있어요. 뭐 얘는 두 개를 연결해서 추가로 연결해서 검색할 수도 있을 테고 주민번호 이름 연결한 키에다가 또 추가로 주민번호 주소 연결해가지고 한 키를 추가로 해서 뭐 어떨 때 이거 쓰고 어떨 때 이거 쓰고 이런 식으로 사용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쿼리를 굴리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다음으로 기존 인덱스의 열 순서 변경은요. 레코드도 일종의 테이블이에요. 이 테이블을 검색하기 위해 이 테이블에 대한 정보와 주소가 적혀져 있는 일종의 테이블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키가 1, 2, 3, 4, 5, 6, 7, 8, 뭐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검색할 때 역순으로 검색하는 게 더 빠르더라.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는 걸 보아하니 얘네들이 단순히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보다 내림차순으로 있을 때 19876 이런 식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 데이터를 찾는 게 좀 빠르더라. 그러면은 이 키의 구조를 지금 뭐 에스크에서 데스크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테이블을 참조하는 다른 SQL문의 영향을 고려한다. 이거는 첫 번째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설명했었죠. PK 상황 코드에서 주민번호를 바꾸는 거예요. 자, 외래키가 있어요. FK죠. 외래키가 있는데 외래키로 주로 사용하는 게 위에 사원 동아리 이를 예로 둡시다. 사원 아이디요.
사원 아이디를 통해서 사원과 동아리를 자주 조인을 해가지고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는요, 키를 어떤 걸 쓰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럼 당연히 F키가 되는 사원 아이디를 인덱스로 구성해가지고 검색하는 게 훨씬 빠르단 말이에요. 동아리에서 줘야 되는 걸 어차피 검색하는데 그 검색된 게 결국 사원 아이디일 거 아니에요. 그 사원 아이디를 가지고 그대로 테이블에서 조회를 한 다음에 주소를 찾아가는 게 효율적이겠죠. 다음 IoT 구성 고려. 자, 이것 같은 경우는 테이블이 별로 크지 않은 경우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에요. 자, 인덱스가 뭐랬어요? 보통 키 값상이라 그러는데요. 자, 키 값 이렇게 쓸게요. 뭐 내가 키를 통해서 검색을 한 다음에 주소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찾아가요. 데이터. 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자, 우리가 결국 여기서 찾잖아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인 데이터인가. 뭐 여러 가지 검색 방법을 해서 여기서 데이터를 찾는데, 만약에 키랑 여기 값에는 주소가 있겠죠? 주소가 있는데 주소로 구성된 게 아니라 그냥 키랑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데이터예요? 내가 자주 검색하는 데이터인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경기 종목이라는 테이블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 경기 종목이라는 테이블은요, 앞에 코드만 존재할 뿐이고 뒤에는 경기 이름만 있어요. 그때 얘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코드 01은 테니스, 코드 02는 뭐 축구,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별로 크지 않아요. 얘네들 검색하는 게 굳이 얘네들의 뭐 인덱스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낭비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요, 이 테이블 자체를 이렇게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자, 인덱스 테이블 자체가 하나의 일반 테이블이 되어버리는 거죠. 인덱스 키가 있는 거고요. 인덱스 키가 있는 거고, 원래 여기에 주소가 있고 얘가 이렇게 없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직접 넣어버리는 거죠. 키랑 코드, 그리고 경기 종목을요. 그러면은 우리는 원래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주소를 먼저 키에서 찾아서 주소를 한 다음에 그 주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경우는 뭐예요? 그냥 키를 찾아서 그 튜플을 가져가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oT를 구성한 경우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를 조회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인덱스를 제거한다. 자, 인덱스는 기본적으로 제가 뭐랬어요? 테이블이 됐죠. 테이블은 뭐예요? 데이터가 있는 테이블은 당연히 용량을 차지하고 다른 실행 계획을 검토하는데 영향을 줘요. 실행 계획을 짜는데 인덱스가 여러 개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옵티마이저는 어떤 인덱스를 될지 하나씩 검토를 하게 돼요. 그 검토 과정 자체도 이제 조회 성능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또 불필요한 인덱스 때문에 옵티마이저가 어떤 인덱스를 잘못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거기서 또 성능이 낭비가 되어버리는 거죠. 비용이 낭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인덱스는 제거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섹션에서 저희가 기억해둬야 될 용어가 뭐가 있어요? 먼저 옵티마이저가 있을 테고요. 옵티마이저에 두 가지 있었죠. 뭐예요? CBO,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와 IBO, 룰 기반 옵티마이저. 뭐예요?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걔네들이 만드는 실행 계획이 있을 테고요. 이 실행 계획에 따라 우리가 힌트를 통해서 액세스 경로나 조인 순서를 변경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최적화 방법에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어차피 저희가 서술형이니까요. 뭐 재구성 방법을 적어라, 뭐 인덱스 재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정답이라는 게 딱 떨어지지 않는 문제는요, 실제 시험에 출제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특정 테이블을 보여주고 얘는 어떤 식으로 뭐 바꿔야지 쿼리가 최적화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셀렉트 문을 하나 딱 던져줘요. 이거 다양한 방식으로 풀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IoT를 구성한다, 어떤 사람은 지리문을 뭐 외형문에서 뭐 조건을 더 추가한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거의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용어 기억해 두시고 개념 자체만 파악해 두세요. 만약 쿼리 성능 최적화를 하기 위한 방법을 적어라, 뭐 한 문장으로 적어라,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는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개념 정도, 전반적인 개념을 기억해 두시고요. 오티마이저 CBIBO 실행계획 힌트 기억해 두시고, 뭐 앞에 여기서 in, is라든지 아니면 IoT라는 것도 이게 사이드에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explain 명령어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APM까지
여기서 그게 나올 수 있는 전체 용어죠. 사이드 용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섹션에서 주로 다뤄지는 용어도 있으니까요. 사이드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읽고만 넘어가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옵티마이저, CBO, RBO, 실행계획, 그리고 힌트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 다른 섹션에서 다시 나오는 경우가 없으니까 확실히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